자, 오늘도 좀 암울한 그런 경제 지표들이 계속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전자에 이어서 정유, 석유화학, 철강까지 지난 4분기, 그러니까 10월부터 11월, 12월까지 실적이 비상이켜져서 정유 4사가 한때 최고 이익을 보다가 그 사이에 적자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 다음에 LG화학, 롯데케미칼도 이익이 급감했는데 이 화학회사들의 이익 급감은 이 정유 문제하고 관계가 있죠. 대부분 원료가 그걸 쓰니까요. SK하이닉스 반도체 회사도 10년 만에 분기 적자. 자동차만 지금 혼자 호황이었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상수지가 3개월 만에 또 적자가 됐는데 수출은 안 되고, 그 원래 상품 수지와 서비스 수지를 합쳐서 경상수지라 하잖아요. 그래서 해외 여행은 오는 사람보다 가는 사람이 월등히 많아져서 11월 달에 경상수지가 6억 2천만 달러 적자. 그래서 1년 전 동월 대비 경상수지가 74억 달러 이상 감소했다. 그래서 한국이 구조적으로 무역 적자 상태로 전환이 되었다라고 봐야 한다라고 보고, 앞으로 이 무역 적자가 지속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속에서요, 지금 충격적인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는데, 새 열흘, 그러니까 어제까지 열흘 동안의 무역 적자가 63억 달러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개월 연속 적자 위기인데, 무역 적자가요. 근데 무역 적자가 열흘 만에 이렇게 63억 달러가 나버린다. 그러면 한 달이라고 하면 곱하기 3을 해서 무역 적자가 근 200억 달러 정도 나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0일까지 수출이 1년 전보다 1% 감소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수입액은 6.3%가 늘어났고요. 그래서 작년에 1년 동안에 472억 달러 적자가 났는데 올해는 열흘 만에 지금 63억 달러가 적자가 나서 적자가 이제 본격화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가 세계에서 지금 100년 만에 가장 어려운 한 해가 될 거다라는 것은 기정사실화돼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미국의 연준이 중심이 되어서 금리를 어떻게 할 건가인데, 금리를 갖다가 인하시키는 것이 올해 안에 없다라고 여러 번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인플레가 이번 달에는 6.3 정도로 내려가지 않겠냐라고 지금 추정이 되고 있어요. 내일 미국의 12월 달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발표됩니다. 그런데도 미 연준이나 유럽 중앙은행은 긴축, 즉 금리 인상을 멈출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기대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지만 매파 발언을 계속 내놓은 연준 총재들은 5%대의 최종금리가 한동안에 계속 유지될 거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유럽 같은 경우에도 지금 경제 상황이 최악에서 좀 벗어났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지만은 유럽 중앙은행 총재는 금리를 더 올려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미국의 연준의 매파 발언에도 미국의 시장의 반응은 하반기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다. 투자은행의 절반이 지금 금리가 5.25일 거다 보지만은 선물 시장에서는 12월 달에 금리가 4.67로 내려갈 거다. 그래서 물가 고용 등 상황이 최악이 아니기 때문에 속도 조절이 되지 않겠느냐. 지금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도 웃기죠. 최악이면 최악인 대로 긴축을 갖다가 완화해야 되고, 최악이 아니기 때문에 금리를 갖다가 올리는 것을 속도 조절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최악이라도 속도 조절해야 된다. 최악이 아니라도 속도 조절해야 된다. 그래서 연준은 이런 시장의 기대에 대해서 찬물을 끼얹으면서 그럴 일 없을 거니까 정신 차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의 모든 경제적 침체 위기 상황이 미국의 금리에 달려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자, 미국이 2007년부터 2008년에 금융위기가 9월 달에 떴습니다만은 사실상 2007년부터 위기의식을 느끼고 금융 완화를 실시했어요. 그게 2014년까지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2008년에 터지고 계속됩니다. 그동안에 얼마나 금융을 완화했는가 하면 4조 5천억 달러를 완화했어요. 자, 그래서 이 조금씩 성장하는 추세가 보이는 듯 하다가
2015년부터 다시 긴축으로 들어가야지 너무 돈을 많이 풀어서 이 상태로 나누면 안 된다. 금리를 조금 올리고 그리고 테이퍼링을 이제 중단하고 긴축으로 조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2015년부터 2019년 사이에 미국의 경기가 또 냉각이 되었어요. 그래서 미국이 금융위기 때부터 2019년 사이에 L자형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급속히 경기가 냉각되었다가 다시 회복되는 V자, 아니면 경기가 냉각되었다가 회복되는 듯했다가 또 냉각되었다가 회복되는 듯하는 이 W자, 이 경기가 냉각이 되었다가 서서히 회복되는 U자가 아니라 미국은 2008년부터 L자로 계속 오고 있다는 것. 거기에 2020년에 지금 코로나 사태가 터졌어요. 자, 그때부터 미국 의회와 또 미국 재무부 연준이 서로 이심전심으로 거의 무한대의 부채의 현금화를 시작했어요. 그 부채의 현금화라는 것이 뭔가 하면 미국의 재무부가 국채를 찍어내고 그리고 연준이 돈을 발행해서 그 국채를 사고 그리고 그 국채를 산 돈을 재무부로 넘겨줘서 각종 재정 사업에 풀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미국 정부는 두 가지 이 조치를 취했죠. 하나는 금융정책으로 이 각종 빚에 시달리는 쪽에다가 이 금융기관에 지원을 해줬고, 또 하나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각종 이 분야, 특히 뭐 항공이라든지 여행이라든지 이런 분야에다가 지원을 해주고, 또 미국의 개별 가게 그리고 실업자들한테 현금으로 수표를 던져줬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연준은 이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을 통해 가지고 거의 무한대의 돈을 풀었어요. 여기서 미국에서 등장한 것이 현대통화이론이라고 해서 이 국가가 이 화폐 발행의 주체다, 시장이 아니다라는 정표주의를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통화 발행의 주체니까 국가가 이 통화를 계속 발행을 해도 된다. 그리고 그렇게 통화를 계속 발행해서 잠재적 성장률 정도로 유지만 시켜가면 인플레 수준보다도 이 미국의 성장이 높기만 하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국가가 지금 이 재정을 떠받치는 주체가 돼야 된다. 이런 이론이 미국 내부에 지배를 했어요. 폴 크루그만도 거기 찬성했다가 크게 지금 이 후회를 하고 반성문까지 썼죠. 그래서 그렇게 해왔는데 그런 이 현대 화폐 이론 MMT라고 합니다. 모던 마니터리 시얼이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어떤 사태가 벌어졌는가 하면 정말로 돈을 무한대로 찍어내고 그 돈이 시중에 나가서 성장을 뒷받침하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성장이 결국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서 캐치 못한 게 뭔가 하면 인플레가 본격적으로 강력하게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인플레가 이렇게 심해질 줄 모르고 돈을 풀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화폐 남발에 의한 인플레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지금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잘 못 잡고 있습니다. 지금 인플레가 둔화되고 있다고 하지만은 이런 경기 침체 상황에서 아직도 인플레가 6%대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지금 화폐 남발을 갖다가 통제 불능 상태로 빠뜨렸다. 그러려면 전체 M2량을 줄이려면 화폐의 유통 속도 그리고 화폐의 회전 속도를 갖다가 낮추는 거, 회전율을 낮추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장황하게 다시 반복해서 하는 이유는 오늘 지금까지 한 이 내용은요, 크게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자, 여기서 핵심적인 부분을 갖다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지금 미국이 실질적으로 L자형 성장을 해온 것이 2008년 이후에 지금 14년간 그걸 해왔고요. 특히 2008년 이후에 2019년까지 11년간은 계속 L자형으로 왔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금융위기 때 지금 미국이 벌어진 이 사건은 지금 현재 2020년 코로나 때 했던 것보다는 훨씬 적었어요. 코로나 때 미국의 GDP가 한 20% 정도 줄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2021년, 22년간에 4, 5% 성장을 했다 해도 지금 아직까지도 코로나에 지금 줄어든 미국의 GDP를 회복하지 못했고 올해도 미국이 마이너스 성장을 하지 않겠나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융위기 때 얻어맞은 거를 그 뒤에 돈을 4조 5천억 달러를 풀고도 결국은 L자로 갔는데
지금 코로나 때 얻어맞은 것은 금융위기 때보다 몇 배가 더 컸어요. 그러니까 이게 11년을 돈을 풀고도 회복이 안 되고 L자인데 코로나 때 이 몇 배를 더 풀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L자형으로 계속 침체 상태가 몇 년을 더 갈지 10년은 기본이고 30년까지 간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이런가 하면 그동안에 이 금융위기가 터진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을 못한 거예요. 금융위기가 터진 부분에는 세계화의 후유증, 세계화하면 무조건 될 줄 알았는데 산업 공동화, 제대로 된 일자리의 상실, 자동화, 기계화의 후유증, 일자리의 소멸, 그리고 분배의 왜곡 이런 것들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경제학자들은 연구하지 않습니다. 그걸 연구하면 좌파 경제학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누구도 미국의 경제학자 중에 이런 고민을 하지 않다 보니까 2008년에 미국이 부동산으로 붕 뜨다가 금융위기를 맞이했는데 이게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인지 제대로 진단하지를 못했고 2020년에는 또 금융위기 때처럼 돈을 푸니까 회복되더라고 하면서 돈을 풀어서 결국은 성장을 이끌게 되면 인플레나 뭐 금리보다도 더 높은 성장만 유지되면 아무 문제 없다고 풀었는데 그 후유증이 지금 엄청나져 버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경제 위기가 30년 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것은 현대 경제학에 대한 근본적인 재해석이 되지 않으면 지속될 수밖에 없다. 지금 전미 경제학회에 모인 미국의 석학들도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듣는 분들한테 최소 10에서 30년까지 가게 될 경제 위기를요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 한국에는 이거 아무도 이해 못하고 있습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울어문이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 싼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뿜